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TV 김종필입니다. 새해로 구정 기준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저희는 올해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응원합니다. 또 행복도 응원합니다. 김종필TV는 여러분들과 평생 가고 싶습니다. 자, 지금 2부 코너는 내일신문의 실온 칼럼을 통해서 세상을 깊게 들여다보고 또 내다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우리 강민서 원장이 뽑은 김종필TV 선정 유익한 실온 칼럼 세 꼭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이들에게 충분히 주는 게 진보다. 김학순 언론 고려대 미디어학부 초빙 교수께서 2월 8일자에 김학순 칼럼에 올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온난화의 역설, 인류는 추위로 멸망할 수 있다. 백광열 연세대 기후금융학 경영 교수시고 전 캐나다 총리 수석 정책 고문이셨습니다. 2월 8일 백광열의 기후변화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확진자 수라는 덫에 걸린 K방역,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의료관리학과 교수십니다. 2월 10일자 신문노에 올린 칼럼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강민서 원장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첫 번째 제목은 부족한 이들에게 충분히 주는 게 진보다라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네. 사회가 바람직하게 작동하는 데는 평등과 공정 가치가 필수 불가결한데요.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출발선부터 조건이 다르면 효용이 없습니다. 공정이란 각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공평함을 뜻합니다. 현실에서는 평등보다는 공정이 먼저 보장이 되어야 이상적입니다. 먹을 것에 비유하자면 세 사람에게 똑같은 빵을 나눠주는 것이 평등이고 한 사람이 배가 고프고 두 사람이 배가 부른 상황이라면 배고픈 이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정의론의 대가인 존 로스와 마이클 샌들도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서 공정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원도 고통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하는 게 공정합니다. 정부 방역 수치 때문에 소득 감소가 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비정규직 미성년 가구 같은 취약층이 선별 지급 대상이 되어야 바람직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추가 소비 효과가 29.2%로 10만 원을 지급하면 실제 소비가 늘어나는 건 2만 9천 원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 지급이 진보 정권의 의지라는 주장도 허구인데요. 진보학자 이상희 제주대 교수는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보편 지급이 아니라 획일 지급, 무차별 지급이라고 무차별 지급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은 오히려 철학적으로도 충돌한다고 했습니다. 전국민 현금은 지급은 복지 효과도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소득 하위 50%에게 두껍게 몰아주는 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에 훨씬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곡간지기로 비하하며 돈을 아낌없이 풀라고 겁박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예정된 94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나라 빚이 필요합니다. 영업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조차 두껍게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임에도 피해를 입지 않은 상위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은 줘야 할 명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진보의 시험대는 풍족한 사람들에게 더 얹어주느냐가 아니라 너무 적게 가진 이들에게 충분히 주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 두 번째 네, 기후변화 두 관련 번째, 가겠습니다. 네, 인류는 추위로 멸망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내용인데요.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이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가 역설적으로 다음 빙하기 도래를 앞당기면서 인류가 추위로 전멸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빙하를 막는 빙벽이 지구 온난화로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빙하가 녹은 담수가 이 강을 통해서 북대서양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이런 현상으로 영국과 서유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멕시코 만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북대서양 해류를 냉각시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이유로 유럽이 다시 빙하기를 겪게 될 수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다음은 유럽과 중국 역사를 바꾼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유럽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세 소빙기의 낮은 기온으로 인해 흉년이 원인이 되어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옷에 단추구멍을 만들어 단추를 달고 방한 내복도 이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난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굴뚝도 이때 발명이 된 것이고요. 혹독한 추위로 아이슬란드 인구의 반이 죽었고 추위와 흉년에 굶주린 프랑스 인민이 정부를 전복시키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추위로 나무 성장이 늦어지면서 밀도가 높아져서 바이올린 같은 악기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왕조 교체 또한 기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후한을 붕괴시킨 황건적의 난의 경우에 뉴질랜드의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로 온도가 낮아져서 수년간 흉년이 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명청 교체기에는 소빙기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기온 하강으로 흉작이 계속되면서 농민 반란이 일어난 데다 추위에 강한 만주족이 상대적으로 추위에 약한 명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또한 청해 홍타이지는 12월 압록강을 넘어 조선을 침공하기도 했고요. 또 인조는 이때 남한산성에서 항복하기도 했었죠. 이제 겨우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기후 변화는 현재까지의 과학이 예측 못한 엉뚱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정 에너지에 집중한 독일의 경우 겨울의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여름에 비해서 줄어들 때 이때 값싼 갈탄으로 2차 발전을 해서 탄소 배출이 더욱 증가하는 독일 패러독스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닌데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청정 에너지 정책도 해가 안 나오면 태양광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기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독일 패러독스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일으켰고 인류가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지구 온난화는 인류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자연 현상으로 인류에게 보복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꼭지 진행합니다. 네, 마지막 확진자 수라는 덫에 걸린 K 방역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 내외로 크게 줄었지만 국민들의 삶은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3주 넘게 강력한 거리 두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를 줄이는 효과에 비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큰 비효율적인 방역을 계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언제부턴가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K 방역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서 여기에 집중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19 환자가 수십 배 많은 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오랫동안 계속된 영업 제한으로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이에 대한 지원금은 일본의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또 응급 환자의 사망은 과거 5년 동안에 비해서 약 10,0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도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 강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백신을 접종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면 지친 국민들과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는 정작 거리 두기를 해야 할 때 참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만들어진 낡은 상식을 버리고 새로운 K 방역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한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확진자 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효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체제, 충분한 방역 인력과 검사 능력, 또 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갖추면 훨씬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더라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의존해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한계에 내몰 것이 아니라 방역 역량을 더 키워서 더 많은 확진자 수는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네, 우리 강민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문 읽어주는 남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환 기자, 강민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